그 2장에 벡터 캘큘러스, 벡터 그 연산에 관계되는 부분을 컴퓨터 내용이 좀 어렵던가요? 어떻던가요? 네, 어렵던가요? 어떤 부분이요? 거기에 다이버전스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를 제가 다 봤던 거죠. 보니까 제가 그 XYZ 카티전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실린드리컬 좌표기하고 스피리컬 좌표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걸로 제가 그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음, 잠깐만요. 이 화면 공유 하면 아직 그 화면이 이제 온라인 빼고는 안 보이니까 지금 정작 오프라인의 수업 슬라이드가 보이지 않네요. 그 다이버전스하고 또 컬하고 통수들이 바랍니다. 반드시 2주차 강의 때는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다 듣고 그걸 숙지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기장과 자기장 나올 때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측정을 해보니까 루트 3분의 로그 2 이런 식으로 끝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소수 몇 개짜리라든가 소수 10개짜리라든가 정해서 최종 수치화까지 끝내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과제 시점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하긴 했는데 여 로봇 이라든가 중간중간에 계산은 뭐 많잖아요. 그죠? 많은데 그거를 그렇게 표시하고 마지막에 수치화된 것도 끝까지 표현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할 때 너무 유효 숫자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0.5가 5.98이다. 그러면 이제 5.98로 표현하면 이게 유효 숫자 끝까지 그 숫자 자리에서 곱하기 해야 되는 게 6.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해서 이게 유효 숫자 너무 적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특히 유효 숫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면 일본은 정확한 계산에 따라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왼사에 있어서 좌표 전환을 회사 전환을 하는 예를 들어서 실린드리컬 부품에 이제 벡터 A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정의되어 있을 때 새 벡터와 또 다른 벡터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나 이런 계산을 하게 있어서 계산 자체에 XY 좌표계로 A 벡터를 변환시켜서 그 다음에 XY 좌표계에서 변환된 좌표로 좌표를 계산해서 보고 이게 없었다는 거죠. 못하는데 한 좌표계에서 표시되어 있으면 그 좌표계가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표현되어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 좌표계에서 바라본 다른 A, 다른 B, B 벡터 사이에서는 그 다른 좌표계에서 그냥 로 파이지 좌표계가 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렇게 해야지 좌표계니까 거기에서 바로 내적을 취해서 그걸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시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라디안 계산이 코사인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정도 실수를 한 게 아니냐면 라디안이 답으로 한 경우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5다. 그러면 이거를 0.5보다 했고 그냥 한 정도 쓸 수도 있었거든요. 0.5라는 라디안 값이 있으면 그 값을 한식을 구분해서 나누기 차이를 해서 그 값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 실수를 또 많이 쓰셨던 게 그 값이 수사다 보니까 이제 값을 이제 그 상태에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벡터 연산
사이트에서 되는 부분이, 동영상에서 서울에 실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레코더에다가 실수가 있는 데 대해서는 올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면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올려서 이걸 좀 인식했다. 다른 것이 서로 침략거든요. 참여이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질문 많이 해주시고 혹은 틀리들 많이 가지고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듣기 바라고요. 내려가 쉬웠어. 학기 중간에 항상 누가 건드리거든요. 건드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되는데 또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온라인 들어온 학생들은 저기 화면을 비출 수 없어서 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 이제 생각을 해주기 바라고요. 잠깐만 이렇게. 네. 자, 그렇게 또 돼 있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을 계산할 때 작은 각을 구해달라. 그랬을 때 둔각, 큰 각에서 180 뺀 각을 이제 작은 각, 두 벡터 사이의 작은 각을 이제 구한다 그러면 180에서 코사인 이 앵글을 이제 180을 뺀 값이 이제 작은 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제가 설정하다 보니까 가정이 없이 답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정 답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그냥 이제 고려해서 세모 형태로 OX 이렇게 세모 이런 식으로 세모 정도를 이렇게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과정이 없이 답만 쓰는 거는 실제 좀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는 꼭 써주기 바랍니다. 시험 칠 때는 그 과정이 없이 답만 쓰는 부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숙제에서는 벡터이긴 하지만 추후 이제 이런 전자기라는 현상에 설명할 때 수치화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거를 끝까지 계산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감을 잡을 수 있는 숫자, 또 만드는 그때까지 계산기를 좀 하고, 그리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거를 계산이 못했다. 그 부분에 하더라도, 계산을, 끝까지 하는데, 사실 시간, 후에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도하는 부분하고, 실제 계산하는 부분이 조금 자제에 대해서, 설정을 못 받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못 받고, 실질적으로 제가, 솔루션을 올려놓는 그 시점이 아마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 솔루션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시점이 끝나는 시점이 여러분이 제가 보면 시점 만점 한번 그때 시점 만점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시점 만점이면 실제 문제수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수가 많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상중하로 나눠서 5점 만점을 이렇게 카운트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동남에서 느끼냐, 세모가 느끼냐, 그래서 대충 그래서 중립선을 내리거든요. 내릴 때는 다 OX를 하고 세모가 표시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솔루션을 꼭 비교를 해보라 라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점 만점이다 그러면 시점에서 5매로 5점이 5점이 시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보게 되고 나면 아니면 임진했던 거를 한번 회모대에서 보기하고 소표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 어떤 습관인데 굉장히 악질의 경우가 있거든요. 악질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답을 쓸 때 이걸 이렇게 쓰다가 저리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따라가면서 보면 답을 그 과정에서 잘 했는데 믿기 어려운 경우가 또 있거든요. 작업적이면 이 습관이 과제하면서 사례자를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사례자를 낼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 결과에는 상관이 없도록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요 수업을 듣는 거는 하나의 습관, 이제 익히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게 되고, 숙제하면서 조금 궁금한 건 없었나요, 혹시? 제가 지금 화면에 쓸수 없으니까 말로 먼저 얘기를 하고 좋은데, 궁금한 건 없었습니까? 채점 결과가 좀 이상하더라,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1장, 2장에서 다섯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하학 특성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학생이 많이 나와서 XY 값을 그리고 그려보고, 그리고 그려보니까 실린드리컬 다섯개에 대해서 A5가 사실상 그 각도에서 A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어요, 그때였거든요. 그 다음에 파이가 가겠다는 건 AX가 바뀔 수도 있고, AY가 바뀔 수도 있고, 이게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특수 하나가 분명히 같은 게 대해서 셀타의 값을 보면 어떤 게 있다니까. 셀타의 셀타의 값을 보면 있어요. 알테타 파일 속에서 셀타의 값을 보면 어디죠? 여기 온라인에서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소리가 잘 안 소리 잘 안 들린다. 네. 세타의 값은 지금은 잘 들립니까? 예. 그 구면 좌표계에서 R 세타 파이가 돼 있을 때 세타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0에서 파이잖아요, 그죠? 자, 0에서 파이인데 여러분 채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때 마이너스처럼 되지만 반대편일 때는 180에서 각을 빼어서 여기서 파이가 되도록 세타를 정의해 줘야겠죠, 그죠? 자, 위상각 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는 0에서 2파이죠, 그죠? 물론 이거를 파이에서 마이너스 파이 정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0에서 2파이로 일단 360점 사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실수한 게 또 있는데 세타와 파이가 있잖아요, 그죠? X, Y, G라는 것은 이 순서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X, Y, G는 우리 몸에서 뭐에 의해서 결정되죠? X, Y, G의 방향은 우리 몸에서 어느 방향,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오른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 감는 방향으로 해선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세 번째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 X, Y, G가 이 순서대로 돼야 되고 그러면 구면 좌표계는 어떻게 됩니까? 구면 좌표계는 R 세타 파입니까? R 파이 세타입니까? R 세타 파이죠. 근데 제가 채점하다 보니까 각을 R 파이 세타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게 오른손으로 그 좌표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의가 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타 파이가 틀려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R 파이지도 그렇고 어, 제가 그 동영상에서 H1, H2, H3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해가 되던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일반 좌표계로 생각해서 이 유도를 하면 다이버전스나 그레디언트나 커리나 한번 H1, H2, H3는 여러분 기하학적으로 XYZ 좌표계에서는 H1, H2, H3가 뭡니까? 111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통의 좌표계에서는 뭐죠? 이게 봐요. 원통의 좌표계에서는 찾아봐도 좋습니다. 원통의 좌표계에서는 뭐죠? H1, H2, H3 1, 1로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구면 좌표계에서는 1, R 사인 세타, 아, R, R 사인 세타죠. 그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길이 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앞에 붙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XYG는 이미 길이 차원이기 때문에 붙일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로, 파이, G다 그러면
로우는 길이 차원이죠. 파이는 길이 차원 아니죠. 아닌데 이걸 길이 차원 바꿔주기 위해서 로 파이가 길이다 생각해보면 로 일단 사다리 갖고 좀 올라가 봐야 될 거. 지금 저게 고장인가요? 위에 장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 그런가요? 일단 아, 예. 자, 여러분, 일단은 신경 쓰지 말고 제 얘기 들읍시다, 여러분. 예. 예, 지금 다 온 상황에서 지금 장비가 고장났다고 해서 이 선이 저기 연결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음. 자,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일단은 제 목소리라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화면에 쓰면 일단 말로 좀 많이 하겠습니다. 말로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R 세타 파이 좌표계에서는 R은 이미 길이 차원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각이니까 R 이 앞에 붙고 D 세타고, 파이는 그 방향의 길이는 R 사인 세타 곱을 하는 상태 D 파이가 되니까 H3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나중에 전혀 이상한 좌표계를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이상한 좌표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H1, H2, H3만 길이 차원을 만들어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좌표계라 하더라도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컬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화면을 못 쓰는 상황이니까 한번 수업에 들었던 거를 목소리 넣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를 말로 한번 어, 그 불러보겠습니까? 한번 H1, H2, H3가 길이 차와 만들어주는 거고 Q1, Q2, Q3가 좌표계입니다. 이때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레디언트 델 Q1, Q2, Q3 그다음에 H1, H2, H3로 주어져 있는 그런 좌표계에서 그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말로 한번 공책 필기 보면서 얘기도 좋고 일단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은데요. 말로 얘기해 봅시다. 예, 시작. 예, 예. 초항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예, 거기 두 번째 항. 예, 다들 머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그레이디언트 의미는 어떠한 스칼라 값이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입니다. 방향이니까 벡터죠. 그죠? 그러면, 그레이디언트를 곱을하는 게, 뒤에 이게 스칼라량이구나. 그 스칼라량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전기회로나 전자회로나 할 때 많이 쓰는 스칼라량이 전압입니다. 전압이 볼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전류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는 방향이 좀 정의가 됩니다. 어떤 얇은 썰킷이라 표현되어 있는 썰킷이라는 건 하나의 라인이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방향이 이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개밖에 없을 텐데 전류라 그랬을 때는 이런 공간에서 흐르는 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전류 방향을 어, 얘기하기 때문에 벡터량입니다. 그 전류 밀도는 그레디언트 전류 밀도가 아니라 다이버전스 전류 밀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스칼라 값의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을 구하라. 온도다. 포텐셜 V다. 그 다음에 전압 밀도다. 그래 돼 있으면 그것의 그레디언트는 그것의 그레디언트는 H1분의 1의 라운드의 라운드 Q1의 A1의 벡터 방향, 유닛 벡터 방향 AQ1 플러스 두 번째 항은 H2분의 1의 라운드의 라운드 Q2의
A, Q2 방향의 유니트 벡터 플러스 그러니까 세 번째 방향인 H3분의 1의 라운드의 라운드 Q3의 A Q3의 유니트 벡터. 요게 이제 그레디언트죠. 자, 그럼 이거를 XY 좌표를 하게 되면 말로 해볼래요, 한번. XY 좌표를 하게 되면 네, 똑같이 네. 네. 예, 맞습니다. XY 좌표계에서는 라운드 X, AX 방향. 라운드 Y, AY 방향. 그러니까 라운드 Z, AG 방향. 이런 세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볼래요, 한번? 실린드 좌표계에서는? 우리 온라인에도 한번 시켜볼게요, 한번. 얘기해. 김재영 학생, 김재영 씨,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그레이디언트를 어떻게 정의됩니까? 말로 해보겠습니까, 한번? 얘기해볼래요, 한번? 네, 얘기해봐요. 실린더를 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 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 얘기해 봅시다. 말로 해요. 라운드 V, 아니, 라운드 V, 라운드 로. 처음에 그 로에 로. 네. 그리고 로분의 음, 1에다가 라운드 파이, 아니, 라운드 V, 라운드 로 파이. 파이. 그리고 뒤에는 세 번째 세 항목은 번째는 이제 라운드 V, 라운드 Z. 라운드 Z. 예, 잘했죠, 그죠?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면 좌표계. 구면 좌표계에서는 그레디언트 어떻게 되죠? 한번 목소리 해볼래요, 한번? 큰 소리로. 어, 라운드 V, 라운드 R의 음, 유닛 R 벡터랑 음, R분의 1의 라운드 V, 라운드 세타의 유닛 세타 벡터랑 음. R 사인 세타분의 1의 라운드 V, 라운드 파이의 파이 유닛 벡터. 예, 잘했습니다. 자, 보면 세 좌표계에 대해서 그 구면 좌표계에서는 라운드 R의 AR 방향. 그다음에 세타 방향은 R분의 1의 로분의 1의 라운드 세타분의 구면 좌표계 그랬네 방금. 네, 그럼 R분의 1의 라운드 세타의 A 세타 방향. 그다음에 파이 방향은 R 사인 세타분의 1의 라운드 파이의 A 파이. 한 것이 이제 그레디언트 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H1, H2, H3를 도입을 해서 XYZ 좌표계나 실리드 좌표계나 구면 좌표계 어떻게 문제가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요 컨셉으로 기억을 하고 계산을 하면 그 세 개 좌표계 사이에 전혀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구면 좌표계하고 원통의 좌표계가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계속 변하니까. 다음에 그 어, 온라인에서도 조금 참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이제 또 한 개, 다이버전스가 있었죠, 여러분. 다이버전스가 말 그대로 하면 어떤 의미였습니까? 어떤 것이 다이버지 한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실제 뭐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전자기학에서 이 다이버전스가 중요하냐면 뭐가 나오느냐? 장이 나옵니다. 장이 나오는데 전기장이 나오고 자기장이 나오고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루는 게 우리가 전자기학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 거 보면 첫 번째 문제 유튜브 동영상 그 많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게도 대부분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게 무선 충전기 거의 동영상 똑같고 무선 충전기 가운데서 좀 다른 걸 찾은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똑같아서 어, 그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이버전스란 것은
어떤 지점에서 얘가 장이 나오는 거니까 걔를 싹 다 합치면 어떤 표면을 정의해서 면적에 대해서 그 벡터에 나온 값을 싹 다 합치면 그 장이 출발한 지점에 있는 그런 소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Q 차지가 중앙에 있으면 전기장이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온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살짝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얘기하겠다. 예? 이거 좀 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전혀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예. 자, 그러면, 어, 어, 다이버지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서피스 에어리어, 그 에어리어에서 나오는 것들, 그 에어리어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A 벡터라고 했을 때 서피스 에어리어하고 그 내적을 취한 것들을 표면에 싹 다 더한 거를 우리가 서피스 인테그랄, 클로즈드 서피스에 대해서 서피스 인테그랄 할 때 걔가 실질적으로 표면에 대한 면적을 그거를 감싸고 있는 볼륨에 있는 의 적분으로 바꿔주는 이론이 있었죠, 그죠? 뭐였습니까, 그게? 뭡니까? 비슷한데, 지금 얘기하는 다이버전스. 네. 맞습니다. 다이버전스 티어리. 예, 예. 잘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틀려도 좋으니까, 다이버전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얘기를 해줘요. 알겠습니까? 한번 마이크 켜서 한번 대답해 볼래요, 한번? 소리가 안 나오네. 여러분, 마이크 켜서 소리 한번 내볼래요, 한번? 어, 네, 나오네. 네, 나오네요. 네. 자, 다이버전스는 그래서 이 표면에 대해서 그 나오는 벡터를 면적에 대해서 싹 다 더해서 이 안에 그 볼륨,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의 근원을 밝히는 건데, 이 그 서피스를 감싸고 있는 거를 작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볼륨소에 대해서 이 서피스 인테그랄 한 거와 볼륨 인테그랄 한 거가 같다. 라고 넣었을 때 그게 다이버전스 티어렘이 그런데 그걸 다이버지하는 미분 형태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이버전스 티어렘 따르면 서피스 인테그랄을 그 서피스가 감싸고 있는 작은 미소 볼륨의 볼륨을 나눠준 값에 대해서 이 리미트를 볼륨을 되게 작게 보냈을 때 그 극한값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게 바로 그 함수 그 벡터의 다이버전스다 라고 했었죠. 다음에 컬은 뭐라 그랬습니까? 컬은 어 컬은 이게 도는 거잖아요, 그죠? 컬이란 게 우리가 이제 파마 머리나 이런 도는 거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도는 건데 이렇게 휘어진 겁니다. 휘어진다는 얘기는 얘가 돌고 있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돌고 있으니까 얘가 돌고 있으면 도는 성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걸 정의한다 그러면 로테이셔널이겠죠, 로테이셔널. 로테이셔널이 있다는 얘기는 이 도는 성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는 성분이 없다면 이 로테이셔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 로테이션 얘기할 때는 이런 그 서킷을 가정을 해서 한 바퀴 돌고 있는 이 서킷을 통해서 벡터에 연산한 것이 쭉 한 바퀴 합친 것이 그 서킷이 가지는 에어리어로 나눠준 값. 그 에어리어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 값이 뭐냐면 뭐였습니까, 여러분? 라인 인테그랄을 그 라인이 그리는 면적으로 나눠주고 그 면적이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 값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게 뭐, 아까 얘기한 게 뭐였죠? 뭐죠, 그게? 스톡스 테orem인데 그게 컬이죠, 그죠? 네, 컬 A다라고 그랬습니다. 예, 컬이 끊어졌다고요? 아, 그래요? 아, 음, 음, 음. 음. 살을 금방 까면 된다고요? 10분, 20분? 네. 그럼 하시죠. 예. 자, 그럼 또 말로 좀 더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다이버전스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납니까? 다이버전스를 H1, H2, H3의 좌표계로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 납니까? Q1, Q2, Q3의 그 좌표계 그리고 H1, H2, H3의 길이로 표현되어 있을 때 그 다이버전스 A다. A 벡터라는 것을 이제 어떤 서피스로 나오는 총합, 플럭스의 합에 이거를 볼륨으로 나눠준 것의 극한값, 이게 다이버전스인데 그 다이버전스 A라는 값이 Q1, Q2, Q3의 좌표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온라인 한번 시켜볼까요? 한번 온라인에 온라인 한번 먼저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자, 온라인에 어, 김민기 씨, 김민기 학생 A 벡터의 Q1, Q2, Q3의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 A 값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말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노트 필기를 보고 얘기도 좋습니다. 김민기? 네. 음. 이지영 씨? 네, 교수님, 아, 예. 들리시나요? 그,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리고, 방금 얘기했던 다이버전스 A가 있을 때 Q1, Q2, Q3 좌표계에서 어떻게 식이 표현되는지 한번 말로 얘기해 보겠습니까? 한번. 네, 그 H1, H2, H3분의 1, 음흠. 네, 그리고 라운드 Q1, 예. A1, H2, H3, 플러스 라운드 Q2, A2, H3, H1, 더하기 라운드 Q3, 예. A3, H1, H2 가로 다 넣으면 됩니다. 아, 예.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여러분. 예. 예, 그냥 제가 다들 이렇게 반응을 같이 하면서 그걸 머리에 좀 새겨보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가급적이면, 이 유도 과정을 여러분 머리에 넣고, 식을, 어, 저는 외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워도 좋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제 컬은 어떻게 주어졌죠, 여러분? 컬은 어떻게 주어졌죠? 그러면 이제 XYZ 좌표계에서는 다이버전스 A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말로 또 해볼까요, 한번? 아, 자, 그러면 다이버전스 A의 칼티슨 좌표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말로 해보세요, 한번. 라운드 Q1, A1, XYZ 좌표계. XY 같다. 네. 다이버전스는 A는
라운드, 라운드 X, AX AX, 플러스, 라운드 Y, AY 플러스, 라운드 Z, AZ입니다. AZ.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통형 좌표계에서 다이버전스 A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얘기해 볼래요, 한번? 5분의 1 라운드로 하고 로 A로 더하기 5분의 1 라운드 A로 라운드 파이 더하기 라운드 AZ 라운드 Z입니다. 아, 예, 잘했습니다. 자, 다음에 구변좌표계에서 해볼까요, 한번? 구변좌표계에서, 그래요? 다이버전스 A.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러면 구변좌표계 얘기해 볼래요, 한번? R제곱 사인 세타분의 1의 라운드 R AR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라운드 세타 A 세타 R 사인 세타 플러스 라운드 음, 라운드 파이 R 라운드 5.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A 파이 R입니다. 아, 예, 잘했습니다. 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지금 전화가 오나? 어, 그, 다음 컬 있잖아요. 그죠? 컬도 여러분 한번 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숙지를 해야지 컬인 경우는 자기장 할 때 하고,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컬이 이게 어떤 서킷을 중심으로 해서 유도되는 전자장 할 때 컬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레디언트하고 다이버전스 합쳐진 게 뭐죠, 여러분? 라플라시안이죠. 뭐냐면 포텐셜이나 이런 온도나 이런 스칼라량이 있을 때 얘를 그레디언트 붙인 것은 그 스칼라량이 최대로 변하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최대로 변하는 방향이라고 했는데 벡터가 됐죠, 그죠? 그 상태에서 최대로 되는 방향의 방향이 됐는데 그 값이 변하는 방향. 그럼 그거를 어떤 작은 위치를 감싸고 있는 볼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어, 플럭스 양이 다이버전스니까 최대로 변하고 있는 값의 벡터를 어, 총합, 에어의 총합을 한 것을 이제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서 델의 스퀘어로 표현하게 되죠, 그죠? 그 델의 스퀘어를 표현할 때는 그 뒤에 스칼라량이 들어옵니다. 스칼라량이 들어오고 벡터가 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벡터가 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그 짜기장에서 벡터 포텐셜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A라는 대문자 A라는 벡터 포텐셜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기장에서의 포텐셜을 스칼라 포텐셜이 그러고요. 자기장에서의 그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벡터 포텐셜입니다. 그래서 그 벡터 포텐셜 할 때 그 라플라시안의 비슷한 형태가 성분별로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자기장 할 때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럼 제가 최대한 말로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말로 해보는데 화면에 쓰는 부분은 제가 조금만 쓸게요. 조금만 쓰더라도 음, 이게 저도 잘 안 맞으니까. 그 전기장이 오해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전기장이 이 전기장이 있다.
장이 있다. 필드가 있다. 이라고 필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굳이 쓰게 나오는 거 같으니까 우리는 이제 뭐 장이 전기장이 전기장이다. 왜냐하면 정기를 느끼는 이 이름들 뭐로 느끼냐면 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직이 수가 있을 때 사직을 갖다 놨을 때 힘을 받으면 다른 전기장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장이 있다. 자기장이 있다 했을 때는 뭐냐면 뭐가 갖다 놨을 때 힘을 받으면 되잖아요. 이거죠. 전기장은 전환하는 게 넣어놓으면 힘을 받았을 때 그게 전기장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장이 있다 했을 때는 처음에 자기라는 거 에너지 자석이 되는 내가 힘을 받으면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 자석은 에너지가 있으면 Q가 움직여요. Q가 모션 움직여서 이 움직일 때 변화가 움직여서 받는 힘이 있다면 얘는 자기장이 있다. 네? 슈퍼라브. 네. 일단은 큰 건 아니니까. 지금 들리나요? 아, 네, 네, 그러네. 아니, 소리가, 네, 들려요. 예. 어디서부터 안 들리는지 모르겠네. 예. 금방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이거는 이제 개념 잡는 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해 봅시다. 한번. 전기장이 있다는 전화를 줬을 때 힘을 받으면 전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자기장이 있다라는 것은 자석 혹은 전화에 이동할 때 힘을 받으면 자기장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첫 출발은 전화라는 겁니다. 플러스 차이지 마이너스 차이인데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실제
전기장을 걸었을 때 뭐 휘어지는 응급선관 그런 발명도 있고 전자가 실제 쫙 나가는 걸 보기도 하고 예전에 J.J. 톰슨이 전자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1900년 초반에 1800년 마지막 그 말에 이제 많은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졌는데요. 또 양자역학도 그 무렵에 나오기 시작했고 많은 그 현대 물리적인 게 그때 나왔는데 전자의 발견도 있었고 원자핵의 발견도 있었고 그런 역사에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과학 역사, 과학자적인 그런 왜 이것이 이런 순서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거 보면 참 재밌는데요. 그 과학자들이 이제 볼 때 플러스 전하,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가 돌고 있는 그런 핵 모델, 원자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전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떨어지기 쉽고 원자핵은 그 결정 구조를 이루어서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고 대부분은 전자가 떨어져 나오거나 붙거나 하는 데서 우리가 그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원자핵이 달라져도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죠. 그죠? 왜냐하면 이걸 뉴트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위의 전자 개수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개수가 달라지면 그 전자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페르미온이라 그래서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을 수 없어서 차곡차곡 쌓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우리 강의실에 딱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전자와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앉아 있는데 가서 그 위에 내 앉을래, 또 그 위에 앉을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차곡차곡 채운다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자리부터 채우고, 뒤 채울 수 있고, 결국은 빈자리가 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전자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빈자리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에 대한 성질이 원자핵은 어떻고 전자는 어떻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전자가 결국은 돌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고 붙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물질의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재밌게도 어, 전하라는 걸 처음 느낀 게 아까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힘이 있으면 그 고대 그리스에서 마찰 전기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있죠. 어떤 철학자입니까? 보지 않았나요? 마찰 전기를 발견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그러면, 상식에서 누굴 얘기합니까? 누굴 얘기해요? 상식 문제.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 맞긴 한데, 어, 처음에 이 마찰 전기, 전기, 이런 뭔가 있네 하고 했을 때,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제 고대 그리스에 이제 사람들이 보석을 달고 다닐 수 있겠죠. 그 당시에도 뭐 금을 시장하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때 보석 중에 하나가 소나무 송진이 화석화되어서 어, 그 굉장히 영롱한 예쁜 불그스름한 그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소나무 송진에서 만들어진 불그스름한 보석. 예? 호박. 그 호박이 영화에서 여러분 듀라기 공원에 나오죠. 듀라기 공원에 그 공룡을 카피하는데 그 어디서 카피하냐면 소나무 송진석에 갇힌 모기가 막 큰 압력을 받아가지고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져서 호박이라는 예쁜 보석이 되었는데 그 안에 갇혀 있는 모기의 공룡을 빨아먹은 피 가지고 영화에 보면 배를 빼가지고 DNA 복제를 해서 공룡을 출발이 세기 때문에 공룡이 태화되어서 진화라고 되어있죠. 몸집이 작아지면서 이제 된 게 세자의 조류잖아요, 조류, 그죠? 그 조류나 이런 것도 합쳐가지고 영화에는 그 공룡을 복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어, 그 호박이라는 게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인데 걔가 달면 예쁘잖아요, 그죠? 색깔이 예쁠 거, 전뭐 달아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예쁩니다. 근데 이제 칼레스가 보니까 그 보석이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그 귀부인들이 이래 할 때 이상하게
먼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 안에. 먼지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그 컴퓨터 모니터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전제품 보면 뒤에 뭐가 많이 쌓여 있습니까? 먼지가 쌓여 있죠, 그죠? 그 먼지가 왜 쌓여 있습니까? 먼지가 왜 쌓여 있죠? 뭔가 끌어들이니까 쌓이겠죠. 그럼 그 먼지가 뭔가 힘을 받아가지고 쭉 모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그 먼지가 호박에 그 쭉 쌓여 있으니까 그 탈레스가 그 추정하기를, 지금 추정하기는 이 먼지가 왜 쌓였을까? 힘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 근을 찾다 보니까 옷에 달아놓았으니까 옷을 입고 다니면 많이 마찰할 거잖아요. 여러분 휴대폰 주머니에 가면 막 걷다가 마찰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마찰에 의해서 어떠한 뭔지 모르지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그런 게 있어서 얘들끼리 땡기더라. 뭐 다른 것도 마찰해 보니까 서로 간에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되더라. 라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탈레스 다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찰에 의해서 어떤 전하 Q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 Q라는 차지가 하나에서 하나로 옮겨가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마찰 전기라는 것을 천천히 하십시오. 저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그죠? 예. 좀, 괜찮은 거 모르겠어요. 그, 마찰 전기가 이제, 결과적으로 Q1, Q2, Q3, 아까 얘기했던 그 Q1, Q2, Q3는 아니고요. 그냥 Q 그러면 플러스 차지 Q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마찰 전기의 출발이 바로 그 전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하가 움직이면 뭐가 되죠, 여러분?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다, 전기회로다. 그러는 것은 결국은 다 뭐냐면 전하의 출발입니다. 전하가 출발해서, 전하가 힘을 받으면 전기장이 있다. 전하의 움직임 힘이 있다 그러면 자기장이 있다. 전하가 힘을 받는데 거기에 전기장이 있는데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건 뭐냐? 포텐셜 디퍼런스. 일렉트릭 포텐셜을 걸어주면 전기장이 생긴다. V잖아요, 그죠? 그럼 V와 전압을 걸어줬을 때 Q가 쌓인다. 아까 먼지가 쌓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쌓인데 그 비례 관계가 있는데 그 비례 관계가 뭐냐 그러면 C라는 커패시턴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같은 경우도 자석을 갖다 놓으면 힘을 받잖아요, 그죠? 힘을 받는데 이 자석에는 NS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압 플러스 Q 마이너스 Q처럼 이게 플러스다 마이너스 정의가 아니라 항상 N에서 같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합치면 항상 0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플럭스라는 거는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그쵸?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지니까 전류소가 있을 때 자기장 플럭스가 만들어지더라. 이 비례 관계가 뭐냐? 했을 때 전기회로에서의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나 인덕턴스가 회로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그 회로에서 관계에서 뭐냐면 전하와 전압과의 관계가 커패시턴스. 마그네틱 플럭스, 자기장에 대한 플럭스와 전류 관계가 인덕턴스입니다. 셀프 인덕턴스냐, 뮤추얼 인덕턴스냐, 뭐 이런 정의는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그 전기장과 자기장에 있어서 우리 얘기할 때 그 소스 부분을 생각하고 이제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말로만 설명했는데 10분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10시 20분에 보도록 합시다. 예.